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에 파혼을 경험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사랑만으로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연애 후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이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처음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았어요. 두 집안 모두 반대를 해서 난감했었죠.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직업과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예비시댁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비 시모는 하나뿐인 아들이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나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혼자서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며 저를 기준 미달로 생각했어요. 예비 시모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난감했었지만 저희가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시간 될 때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한번 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순 없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몇 번 더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 또한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 어느 정도 며느리로 받아줄 마음이 생기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샛별도 당김에 빼라고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상견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노력한 결과로 양가 부모님과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됐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진행이 됐는데 예비 시모가 먼저 저희 집안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예비 시모의 말에 답을 해주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예비 시모에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딸 둘에 아들이 하나뿐이라 좋은 집안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예비 사돈께서도 저와 같은 입장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 왔을 때 반대를 했었어요. 제 아들한테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비 사돈 집안이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나오기로 결정한 이유는 제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 노력하고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제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던 거였어요. 제가 듣기론 예비 사돈께서도 제 아들이 인사드리러 갔을 때 사위로 받아줄 마음이 없으셨다면서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 남은 막내딸이 직업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걸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능력도 없는데 제 딸을 어떻게 호강시켜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결혼해서까지 고생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예비 사돈의 집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예비 사위가 제 딸과 결혼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 상견례까지는 해보고 결정하고 싶었어요. 예비 사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집안 식구들이거든요. 저도 애들 아빠 하나 바라보고 결혼했다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딸의 결혼을 진행할지 반대할지 정하려고 나왔습니다. 제 딸 시집살이 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이 결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있어서 제 딸이 그런 고생을 이어받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특히 명절 때 혼자 주방에서 음식 만들게 시킨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집안일을 시킨다든지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는데 아들 손자 아니면 안 된다고 부담을 준다거나 손녀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제 딸을 함부로 대할 생각이시면
저는 절대로 이 결혼 반대할 겁니다. 제 말대로 해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건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대해줄 수는 없겠죠. 그럼 예비 사돈께서는 제 아들한테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분명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게 될 텐데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마음으로 제 아들을 봐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면 저도 이 결혼 진행할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 이 결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행하실 건가요? 저희 엄마와 예비 시모가 주고받는 대화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남자친구는 최대한 좋게 풀어보려고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켰지만 한번 가라앉은 분위기는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와 예비 시모가 원하는 조건들에 대해 한참 동안 얘기한 끝에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긴장 속에 상견례가 겨우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엄마는 제가 시집살이로 고생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까 엄마가 상견례 하기 전에 예비사돈과 대화하는 동안 절대 끼어들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였어. 그리고 우리 집안의 재산을 상대 집안에게 절대로 말해줘서도 안 돼. 내가 너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기억하지? 남자친구가 아무리 결혼할 배우자라 해도 우리 집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우리가 상대 집안보다 재력이 많다는 걸 굳이 내세워서 득이 될 게 뭐가 있니? 오히려 우리 집안을 뜯어먹을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거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인지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고작 몇십, 몇백만 원 때문에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굳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말하면서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남자친구와 만날 때도 항상 검소하게 다니라고 했던 거였고, 결혼 허락받으려고 인사 온다고 했을 때도 식당으로 약속을 잡았던 이유도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결혼 전부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다.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찍기 전까진 어떤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혹시 조금의 문제라도 생긴다면 결혼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다. 그 집안이 그렇게 잘난 집안도 아니고 너한테 이득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엄마가 너희 아빠랑 상견례 약속까지 잡았던 건 예비 사이가 너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인 것 같아서 예비 사돈분들과 대화 좀 나눠보려고 나온 것뿐이야. 그리고 예비 사이와 다르게 예비 안사돈과 잠깐 대화를 좀 나눠봤지만 그렇게 좋은 성격은 못 되는 것 같다. 처음부터 너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단 자기 아들을 감싸면서 네가 능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식으로 불만부터 시작을 했잖아. 그리고 내가 한 질문을 듣고 예비 사위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했지만 그 눈빛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 너도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봤잖아. 고약한 성격을 가졌던 너희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니? 너는 그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다. 엄마는 예비 신랑이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었지만 예비 시모와 처음 얼굴을 마주했을 때 겉에서 풍기는 말투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면서 나중에 제가 고생하게 될까봐 걱정을 했어요. 제가 보는 눈과 어른이 보는 시선은 다르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졌어요. 주말에 남자친구가 아닌 엄마와 오래간만에 데이트하려고 회사 업무를 점심시간 되기 전에 마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주말이라 차가 좀 막혀서 약속 시간보다 살짝 늦을 것 같아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기다리는 게 싫었던 저는 최대한 서둘러 약속 장소로 도착을 했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 다시 전화를 걸으려는 순간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걸음을 옮겨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비 사돈께서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저번 상견례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 아니에요? 혼자서 있는 척은 다 하시더니 건물 청소가 직업이었어요? 여러 가지 한다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하길래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나 했는데 이런 곳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예비 사돈어른과 같이 청소하는 거겠네요. 52억짜리 타워팰리스 건물에서 바닥 청소하며 오고 가는 사람들만 보고 눈만 높아져서는 나한테 뭐라도 되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거였어요. 꼴랑 청소일 하는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들어? 별것도 없는 한심한 집안이 내 아들을 사이로 들이려 했던 거야? 그러면서 자기 딸 시집살이 시킬 생각이면 결혼은 꿈도 꿀 생각하지 말라고? 정말 어이가 없네. 언제까지 숨기려 했어요? 쓰레기 집안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시죠. 지금 제가 대걸레 들고 바닥 청소하고 있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모는 무슨 오해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니 양손에 들고 있던 떡볶이를 엄마를 향해 사정없이 던져버렸어요. 대걸레로 깨끗하게 청소한 바닥이 떡볶이로 범벅이 되었고 예비 시모의 돌발 행동에 화가 난 엄마도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치자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저희 엄마한테 떡볶이를 던지는 건데요? 바닥에 이거 전부 다 아줌마가 치우세요. 이런 분인지 정말 몰랐네요. 아, 됐다. 이걸로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게 됐으니까 너는 상대하지 마라. 엄마가 저번에 말했지? 사람은 겪어보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없다고. 내가 지금 바닥 청소 좀 했다고 나를 무시하면서 이런 행동을 저지른 거 봐라. 네가 만약 이 결혼을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됐을 것 같니? 안 봐도 눈에 훤하다. 이런 쓰레기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떳떳하지 못했던 거면서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건물 청소나 하는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데려가려 해? 그러는 그쪽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이런 식으로 남의 건물에서 무식하게 행동하는 건데 분식집 한다는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나 저기 길 건너편에서 합법적으로 노점상 하고 있다. 그래도 이 동네가 부자들이 많은 지역이라 다른 곳보다는 돈벌이가 잘 되거든. 그쪽이 걸레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많이 벌지. 내 아들과 결혼은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다시는 얼굴 마주하는 일 없을 거요.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가 바닥 청소하는 모습을 보곤 별것도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했는지 상견례 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면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어느 한 여자분이 예비 시모의 뒤통수를 내리쳤어요. 예비 시모도 갑자기 나타난 여성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당황한 얼굴로 쳐다봤는데 바닥에 던진 떡볶이를 전부 다 치우고 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비 시모는 청소일하는 저희 엄마한테 일거리를 준 거라면서 억지를 부렸고 어이가 없다는 듯 예비 시모를 바라보던 여성이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 여성은 중개인이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바닥에 던진 떡볶이 치우세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방금한 행동들에 대해 사죄하시죠. 떡볶이 배달 왔으면 조용히 배달만 하고 가면 되지. 왜 남의 건물에 와서 행패야? 바닥 타일 사이에 지금 떡볶이 국물로 빨갛게 물든 거 안 보여요? 괜히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려보내세요. 이런 사람 상대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저희가 지금 한가하진 않잖아요. 오늘 집 보러 온다고 하길래 입구가 좀 더러운 것 같아 제가 대충 바닥 좀 닦고 있었거든요. 그쪽이 벌린 일이니 대충 마무리하고 여기엔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도대체 생각이 있긴 한 거예요? 이 건물 15층이 원래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집을 내놓으신 거라고요. 이 건물에서 오래 살았었고 저희 엄마가 더러운 걸 지나치지 못하셔서 집 보러 오는 분들한테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바닥을 닦은 것 같은데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나도 당신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 1도 없으니까 청소나 하고 가세요. 자, 잠깐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건물 15층이 네가 살던 집이었다는 거니? 아니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미리 한마디 해줄 수도 있잖아. 제가 이 집에서 살았다는 걸 얘기하면 저희 가족이 이득되는 게 뭐가 있는데요. 우리 엄마 말대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절대로 알 수 없다더니 그 말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제가 처음부터 우리 집안 재력에 대해 얘기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과 결혼시켜서 돈 뜯어냈을 거고 결국 피해는 우리 가족만 계속 보지 않았겠어요? 엄마 말 듣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당장 여기 있는 떡볶이나 치우고 얼씬도 마세요. 예비 시모는 뒤늦게 상황 파악이 됐는지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 저희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예비 시모를 내쳤습니다.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 예비 시모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었네요. 그날 바닥에 던진 떡볶이가 타일 틈새에 전부 물이 들어서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한테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준 뒤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예비 시모가 장사하던 노점상에도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져 생활고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타워팰리스에서 난리를 쳤던 게 동네 카페에 소문이 급격하게 퍼져서 예비 시모의 노점에서 판매하는 분식을 사람들이 사 먹지 않았고 점점 더 상황이 악화가 되자 결국 폐업 위기까지 찾아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네요. 남자친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려고 예비 시모를 데리고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조금도 받아주지 않았고 예비 시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뒤늦게 후회하며 저희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개인적으로까지 찾아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결정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절대로 만나주려 하지 않자 예비 시모는 결국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사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번에 난리 쳤던 일들 때문에 안 만나주실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하도 사정사정해서 혹시나 하고 찾아뵀어요. 일단 다시 정식으로 인사부터 드리세요. 사모님께 할 말이 많다면서요? 사모님, 출장 탈출부 인사 받으세요. 사람 구하신다면서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알아본다고 하셔서 제가 이분에게 사정을 내서 만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몰라뵀던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은 분들이시면 당연히 더 조심스럽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모님도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제 아들 결혼 문제인데 사모님이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한다고만 했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길래 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 대화를 나눠봐도 확실히 배우신 분들인 것 같고 풍채가 저희 집안과는 달라 보여서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인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 사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가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항상 중간에서 헤어져서 살고 있는 집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길래 그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남자친구가 생기면 집 앞에까지는 데려다 주잖아요. 중간에서 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떡볶이 배달 주문이 들어와 타워팰리스 건물에 들어갔는데 눈앞에 사모님이 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청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창피해서 말을 하지 못했던 거고 집도 보잘것없으니까 창피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걸로 착각하게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욱하는 마음에 떡볶이를 사모님 앞에 던져버린 것 같네요. 그때는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찾아온 이유는 그때의 일로 인해서 우리 노점상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소문이 이렇게까지 안 좋게 퍼질 거라곤 꿈에도 몰랐는데 동네 분들이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폐업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이 문제가 서로의 오해로 생겨서 벌어진 거니 사모님한테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비 며느리였는데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니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그리고 파출부 구하신다는데 이번에 저희가 피해본 부분들도 있으니 사모님께서 전에 있었던 안 좋은 감정은 그만 풀어주시고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집안 살림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솔직히 예비 사돈지간이었는데 이런 부탁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저희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웬만한 일로는 치료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모님께서 그래도 제 아들을 예비 사이로 받아주실 만큼 좋게 봐주신 것도 있어서 도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 온 거예요. 하루 종일 분식 팔아서 저희 가족 겨우 풀칠하고 있었는데 하필 집안의 가장이 위암까지 판정을 받게 되니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집안의 가정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으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희 집에 찾아온 거겠죠. 하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그런 일도 있었고 벌써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저희 집에 파출부로 드리는 일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잠깐이었지만 예비 사돈지간이었는데 제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한다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딸의 예비 시어머니기도 했잖아요. 파출부로 고용한다는 건 저희 가족이 집안일을 그만큼 신경을 쓰지 못해 고용하려는 건데 뭐 하나 부탁을 하려 해도 전에 있던 관계 때문에 제대로 부탁도 못할 거고 그리고 제 딸의 남자친구의 어머니신데 좋은 마음에 도와드렸다가 나중에 또 다른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까봐 저는 그쪽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예비 사이였던 제 딸의 남자친구가 예의도 바르고 그동안 착실히 살아온 것 같아 뒷배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사람은 인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댁 생활이 결혼 생활하는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까지 가게 되는 부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결혼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먼저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쪽은 제가 대걸레 잡고 청소하는 모습만 보고서도 들고 있던 떡볶이를 바닥으로 던져버렸는데 제 딸이 그쪽 집안에 시집을 가면 어떤 대우를 받겠어요? 한번 아닌 관계는 더 이상 이어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미 끝났고 더는 엮이고 싶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하신다면 제가 다른 일자리 정도는 알아봐 줄 수는 있습니다. 예비 시모였던 아줌마는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서 저희 엄마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어요. 저도 그분이 저희 집에 파출보로 들어오는 건 원치 않았고 그분은 다른 일자리라도 소개해달라며 부탁을 하길래 엄마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는 엄마의 소개를 받아 한바탕 난리를 쳤었던 타워팰리스 건물 청소 용역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엄마는 전에 살던 타워팰리스를 처분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이상 갈 일이 없어 친분이 있던 관리업체 소장님께 부탁해서 하청업체 용역에 소개를 받아 청소원으로 들어가게 해준 것 같아 보였어요. 절벽에 내몰린 사람을 단호하게 거절해서 끊어내면 나중에 복수심만 불타올라 또다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며 최대한 상황을 좋게 풀어나가셨습니다. 사람 일을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제 시어머니가 되었다면 온갖 시집살이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었겠죠. 좋은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려고요. 돈보다 사람의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사귀실 때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참아온 저를 건드려버린 안사돈의 잘못된 행실이 여기에 사연까지 신청하게 될 줄 정말 몰랐네요. 제 딸이 사이와 결혼을 한 지 7년 차가 되었을 때 그토록 바라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랬던 만큼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죠. 원래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 계획을 가지려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 손주를 보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안사돈은 바로 손주를 볼 줄 알았는데 임신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제 딸이 제일 힘들어할 텐데 안사돈은 바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몸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제 딸이 뒤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아 몇 번 통화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안사돈은 저희 집안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제 딸을 탓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가 집안의 감정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토록 바라던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전부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안사돈은 제 딸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면서 아낌없는 사랑을 주기 시작했어요. 첫 아들 손자라 그런지 안사돈은 시도 때도 없이 며느리 집에 드나들었는데 제 딸이 많이 불편하게 느꼈는지 자리를 옮기길 원해서 한동안 저희 집에서 머물길 원했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알던 안사돈의 모습이 아니라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던 안사돈은 그동안 제 딸을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는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주가 50일이 되었을 때 안사돈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내가 얼마나 참기 힘들었으면 연락도 없이 사돈댁에 찾아왔겠어요? 손주 얼굴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얼마나 속이 탔으면 여기까지 정신없이 달려왔겠니? 무작정 얼굴 안 보여주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그래도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어머님이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시는 바람에 이제 막 잠들었는데 깨버렸잖아요. 뭐 어때? 어차피 얼굴 보려고 왔는데 자고 있는 모습보다는 깨어있는 게 좋잖아?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부인 오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뭐만 하면 입이 닳도록 교수 집안이라고 얘기하시던 사돈이 보이실 태도인가요? 이건 상황이 좀 다르죠. 생각해 보세요. 7년을 기다렸어요. 제 인생에는 손주 얼굴 못 보고 세상을 떠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손주를 보게 됐는데 예의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일단 우리 손주가 울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사돈은 저와 제 딸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초인종 소리에 깨버린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7년 만에 첫 손주를 보는 건데 당연히 궁금하겠죠. 하지만 자기 충동 제어를 하지 못하는 사돈의 행동은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찾아온 건 저희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잠 한숨 못 잔 딸과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손주를 돌보고 있던 저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 울다 지쳐 겨우 잠에 빠진 손주를 재우고 저희도 휴식을 취하려던 찰나 갑자기 초인종을 연달아 누르는 소리에 잠깐의 휴식은 한순간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안사돈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손주의 얼굴도 마냥 좋다고 안아들어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네요. 그걸 본 제가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50일밖에 안 돼서 그렇게 안고 흔들면 아이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울고 있는데 제 딸에게 넘겨주시죠. 도저히 진정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좀 침착하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정신없네요. 사부인께서 저에게 지적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교수인 제가 이런 거 하나 모를까 봐요. 흔들어서 문제가 생겼으면 제 아들이 지금 교사 생활하고 있겠어요? 어느 정도 흔들어줘야 애들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딸이랑 아들은 달라요. 워낙 신진대사 활동량이 높아서 흥분지수를 억제해 줄 수 있다고요. 딸만 키워보신 사돈께서 뭘 알겠어요? 예, 너 제대로 된 도움 받고 있는 거지? 애 키우는 거 혹시 까먹은 건 아니시죠? 내가 오늘 오길 잘했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동안 사돈댁에 찾아올 테니까 육아에 대해 모르면 잘 보고 배우세요. 뭐든 사돈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그래도 교수인데 이 정도 하나 모르겠나요? 저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라는 거 인정하시죠? 이건 교수라는 직업을 떠나서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천천히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닌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 마냥 흔들어 젖히는데 그러다 자리도 잡지 않은 머리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 책임지실 거예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뤄도 걱정되는데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 딸이 저에게 와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한 거죠. 다음부터는 전날에 미리 전화하시고 아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부터 하셨으면 좋겠네요. 안사돈은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예의 없는 사돈의 행동을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분명 당연하게 저희 집을 밥 먹듯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올 게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지 않게 해야만 그날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사도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음 날에도 비슷한 시간에 저희 집에 찾아왔고 쉬지 않고 누르는 초인종 소리에 결국 또 다시 깊이 잠에 빠진 손주가 깨고 말았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쓴소리를 하려 하는데 피곤에 지친 딸이 이런 상황들에 짜증이 났는지 결국 현관문을 열고 밝게 웃으면서 들어온 안사돈에게 거침없이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문 좀 빨리 열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굼뜬 거야? 오늘도 손주 얼굴 잠깐 보고 가도록 하마.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희가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제가 분명 조심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잘 자고 있는 애를 꼭 깨워야 했어요? 어머님은 아이 얼굴 한 번 보고 가시는 거지만 저희는 어머님이 가시고 난 뒤부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리듬이 전부 깨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얼굴 보고 가려는 것뿐이고 나 가고 난 뒤에 다시 재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너 멋대로 사돈댁에 와서 지내래?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너는 아니?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부모님 집에까지 와서 도움을 받고 있겠어요. 어머님이 저를 단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었잖아요. 부모님 집에 오기 전에 아이를 봐준답시고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잠 한숨도 못 자게 하고 여기저기 쪼물딱거리면서 제가 모유 먹이는 시간 제외하곤 아이를 안 재웠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참 커야 될 시기에 아이한테 잠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 애를 어떻게 키우셨는진 모르겠지만 아이의 엄마는 저예요. 제가 알아서 하는데 어머님은 집에 오셔서 맨날 잔소리만 늘어놓으시고 교수 집안에 시집 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면서 아이의 머리도 어머님 집안을 닮아 분명 똑똑할 거라고 저희 집은 아예 무시하셨잖아요. 잔소리를 하러 오신 건지 도와주려 오신 건지 전혀 몰라서 부모님 집으로 옮긴 건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행동하세요? 오히려 아이가 없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현관문 열고 들어온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들뜬 기분으로 달려왔는지 아니? 그러니까 미리 저희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셨어야죠. 손주 얼굴이 닳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가시면 안 좋은 감정만 쌓이지 않겠어요? 주말에 편서방이랑 같이 사돈댁으로 가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나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내 손자 내가 보겠다는데 왜 다들 난리야? 뭐가 이리 시끄러워? 사부인,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제가 참다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다들 힘들게 서로 배려하면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집안 싸움을 일으키고 있어요. 교수면 교수답게 행동을 하셔야지. 머리는 어디다 두고 다니시길래 예의라고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남편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며 안사돈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직접적으로 나서자 많이 당황한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네요.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남편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았는지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위도 알게 됐는지 퇴근하고 급하게 들어와선 대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죠. 남편은 사위를 앉혀놓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쉬지 않고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의 잔소리를 듣게 된 사위는 풀이 죽어서는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제 딸 방으로 들어가 쉬었고
남편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며 안사돈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 딸이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당시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붓고 힘들게 했을 때도 참고 있었지만 손주를 낳았는데도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는 참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한번 난리를 치고 나서 한동안 조용했었고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사돈댁에 다녀오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딸과 사이는 최대한 많은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사돈이 저에게 전화를 했길래 받아봤는데 다음날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방문을 하겠다는 말이었고 미리 전화를 줬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돈은 약속된 시간에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사돈 어른과 함께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네요. 분위기를 봤을 때 알 수 없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지만 손주를 보러 온 거기 때문에 별일은 없을 것 같아 긴장을 풀고 있는데 안사돈이 뭔가 결심한 듯 저희 가족 앞에서 아이 육아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왜 저희가 눈치를 보면서 손주 얼굴을 봐야 하는 거죠? 며느리가 혼자서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제 아들의 노력도 있는 건데 왜 손주를 봐야 할 권리가 사돈분들에게만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집에 데려가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해야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손주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하시죠? 말 나온 김에 내일 움직이면 좋겠네요.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머님 댁에 들어가라뇨. 아이를 돌봐야 할 사람은 저예요. 제가 육아하기 편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우리가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 우리가 눈치 보면서 손주 보는 게 불편해서 부탁을 하는 건데 감히 단칼에 거절해? 사돈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게 뭐 때문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저희가 부탁을 하고 미리 연락을 달라고 했던 건데 저희 부탁을 무시하시면서 무턱대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신 바람에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 거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 않으실 텐데 이건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건 제 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 딸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한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어쩌겠어요. 사부인께서 직접 저희 집에 찾아오셔야죠.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돈께서 육아를 도와주는 것도 형편없던데 제 옆에서 손주를 돌보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요. 더군다나 어렸을 적부터 조기 교육이 중요해서 교수 집안을 이어나가게 하려면 제가 옆에 끼고 살아야 한다고요. 사돈 집안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과일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옷만 죽어라 고생하지. 결국 막노동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손주한테 과일 가게를 물려주실 건 아니죠? 적당히 돌봐주셨으면 이제 그만 저희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는 게 좋겠네요. 너도 토달지 말고 심히 말대로 해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돈분들의 억지가 저희 가족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때마침 사이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제 딸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설명을 하고 난감한 표정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자기 부모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며 그만 돌아가 달라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점점 격해지는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정리를 하려는데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위가 딸의 편에 서자 사돈어른은 자기 아들에게 실망했는지 막말을 퍼부으셨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힘들게 키워놨더니만 부모 말은 들어주려 하지도 않고 자기 마누라 말은 철석같이 알아듣는 거야? 내가 얘기하면 바로 수긍하고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 너희 엄마가 집에서도 매일 손자 얼굴 보고 싶다는 말을 수십 번이나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겠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며느리 편만 들고 있는데 너 그러다간 정말 후회할 거다. 이 사람이 알아서 하게 제발 좀 놔두세요.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어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저희가 중간에서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앞으로 저희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당분간 저희 찾지 마세요. 손자를 낳아드린 것만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셔야죠. 이 사람이 현재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 아세요? 엄마도 저를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잠 한숨 못 자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엄마 집에 들어간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집안일 안 하면 다행이에요. 손주를 돌봐준답시고 온갖 집안일 이 사람한테 다 시키겠죠. 제가 엄마 성격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들 좀 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나중에 정 도움 필요하면 그때 연락 드릴게요. 사위의 말에 사돈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당신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가 어찌됐든 사위는 제 딸과 손주를 데리고 사돈댁으로 가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사돈분들은 그런 당신 아들의 생각을 인정할 수 없었는지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쉬지 않고 의견 충돌에 부딪히고 있는데 깊은 잠에 빠져있던 손주가 깨어나면서 상황은 겨우 정리가 되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울고 있는 걸 딸이 진정시키고 있는데 안사돈이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품에 안겨있던 손주를 강하게 뺏어들더니 본인이 진정시켜 주겠다며 막무가내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제 딸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손주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정을 시키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손주를 안아든 안사돈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돌발 행동을 저질렀고 사돈어른과 함께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위가 사돈분들을 붙잡은 뒤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안사돈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며느리가 따라오지 않을 거라면서 무작정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이를 품에 안은 안사돈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순순히 말을 따라야만 했어요.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은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신 사돈분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경찰이 오면서 커질 뻔했던 사고를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주는 제 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날의 상황이 제 딸과 사이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는지 저희한테까지 살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자기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잠깐 이성을 잃어버렸는데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 딸과 사이에게 연락이 오면 연결을 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사돈은 저희 부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딸과 사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는 안사돈을 보면서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연락도 안 받는 사위와 딸에게
어떤 상황인지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준 다음 안사돈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락이라도 주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누군가 급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있길래 확인을 해보니 안사돈이 문을 열라며 다짜고짜 화를 내고 있었어요.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문을 여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끝까지 문을 걷어차고 열 때까지 난리를 치자 남편도 화가 많이 났는지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딸과 사이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과 오해를 한 안사돈은 남편 옆에 붙어있는 저에게 달려와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은 자기를 따돌리고 저희 부부만 손주를 보러 다니는 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명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사돈은 이미 귀를 닫고 있었어요. 남편이 겨우 뜯어 말리고 나서야 어느 정도 흥분된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여자인 자기를 힘으로 제압했다며 저희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제정신이 아닌 안사돈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네요. 모두가 경찰서에 모여 진술을 하고 있는데 사돈 어른께서도 이번 상황은 잘못했다고 판단했는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잘못을 구하셨어요. 저희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지만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대충 정리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사돈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희 부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과일 장사는 주제에 교수 집안을 무시한다고 막말을 뱉어댔었네요. 순식간에 너덜거려진 상태로 집에 돌아온 저희는 정신을 차리며 쉬고 있는데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사돈 어른께 전화 한 통이 오게 되었고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화재가 나고 있었다며 안사돈이 집안에 난로를 켜놓고 외출을 하는 바람에 과열이 돼서 집을 홀라당 태워 먹었다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남편도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수화기에서 집에 불이 난 것도 전부 다 저희 탓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화를 내고 있었죠. 그 말을 듣게 된 남편이 저희 집에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 한숨 못 자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다음날 사돈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검게 그을린 모습으로 오갈 데가 없어 보여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시게 했죠. 저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보다 사부인께서 잘 알고 계시죠? 애초부터 저희 집에서 생활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서 난로를 켜놓고 온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저희 집에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하얗게 채로 변했으니 이제 갈 곳도 없으니 어쩌겠어요. 당분간 일이 해결될 때까지 사돈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세요? 저희가 서로 얼굴 보면서 마주할 그럴 상황은 아닐 텐데요. 근처에 호텔이나 원룸 하나 잡아서 지내시죠. 저희는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저희 마음도 생각해 주셔야죠. 사위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 그때까지는 임시거처를 하나 만들어 지내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도 안 도와주겠다는 건가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헐뜯었어도 이건 아니죠. 저희가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잖아요. 새로 집을 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금전적으로 도움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감정 상태로는 사돈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저희도 사람이에요. 전날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애들이 사돈댁에 있던 상황에서 화재가 났을 수도 있었던 거라고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사돈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올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예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돈분들은 자신들이 얻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안사돈은 나중에 기분이 풀리고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달라며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뒤에 돌아갔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아무 연락 없이 각자 지내고 있는데 안사돈이 저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화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가족보다 남이 우선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희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니만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도 도와주시네요. 내가 지금 찜질방에 있는데 신문이 있어서 보려고 주워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돈분들의 얼굴이 실려 있길래 뭔가 해서 봤는데 불우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1억을 기부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저희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인데 어떻게 남보다 못한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알면서 1억이라는 돈을 저희한테 도와주지 않고 남을 위해 기부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그 돈 다시 돌려받고 저희 집 장만하는데 도와주세요. 애들한테도 연락이 안 돼서 하루하루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죠. 과일 장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래서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돈의 태도를 보세요. 지금 그게 저한테 부탁하시는 말투인가요? 교수 집안이라면서 무게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말투와 행동들을 보면 너무 저급하네요. 애들한테 연락이 안 오는 이유도 전부 사돈 탓이겠죠. 저희는 도와줄 마음이 조금도 없으니 기대를 바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신없이 일을 해야 돼서 이만 끊겠습니다. 제 딸과 사이는 사돈댁에 아직까지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사돈의 강압으로 사돈댁에서 애들이 생활했다면 화재로 인해 끔찍한 상황이 이어졌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건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돈분들의 버릇을 완전히 뜯어 고쳐 놓을 생각입니다. 교수 집안이라고 사람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저희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되네요. 오만한 성격을 버리지 못한다면 분명 사돈분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단단히 혼내주고 싶네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